전문 분야 시즌즈 가상 세계에서 만나는 나 헬스 아바타를 주제로 조선대학교 의생명과학과 김종수 교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게 유전체 정보 이야기 많이 좀 했었고, 이거를 알게 되면 나의 건강이 어떻다는 설계도를 알 수 있는 거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어느 정도의 내 설계도를 파악을 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저는 제 유전체 정보를 알 수가 없거든요. 일반인들도 많이 그렇겠죠.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기술적으로라든지 비용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내 유전 정보를 모두 갖고 있을 때 혹시나 잘못 이해되거나 어떤 위험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못 이해될 수도 있어서 이게 그냥 누구나 쉽게 그냥 다 가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임상이 전문가의 그런 지도나 그런 내용 하에서 얻을 수 있다든지 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점점 더 그런 것들이 개인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생활 습관이나 뭐 환경적 요인, 내 건강이 얼만큼 영향을 받고 주고 이런 것도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또 라이프로그 일기라는 것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예. 저희 한 번 더 조금 더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말씀 지난번까지의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말씀하신 대로 유전체 정보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게놈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유전체를 모두 해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13년 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네. 전 세계에서 그걸 통해 알아낸 것은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의 몸의 기능을 하는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걸 이제 함축하고 있는, 코딩하고 있는 유전자가 실제로는 한 2% 정도밖에 안 되고, 우리 DNA 정보에는, 유전 정보에는 98%의 무슨 역할을 하는지 좀 명확치 않은 것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우리 뭐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표현형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를 규정짓는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 그리고 개인이 갖는 개인마다의 고유한 약간의 차이, 그걸 유전 변이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질병의 위험도라든지 혹은 아주 뭐 꼭 질병의 위험이 아니더라도 개인별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요소들이, 그때 이제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는지 아닌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게 이제 설계도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완전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질병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매일매일의 기록, 라이프 로그라고 하는 매일 일상의 기록들 정보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말씀까지가 지난번까지의 간단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든든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국방 이런 것에 대한 생각 별로 안 하잖아요. 네. 하지만 군인들을 우리를 위해서 매일매일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편안하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잖아요. 내 건강에 대한, 인간에 대한 연구를 끊임없이 기초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생명공학, 과학, 생명과학 네. 이런 곳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는, 연구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셔서 점점 좋아지는 거잖아요. 내 건강이, 네네. 인류의 삶이. 그래서 어렵긴 한데 내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도 이런 걸 누군가는 연구를 하고 계시고 점점 좋은 게 나오겠다라는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뭐가 될까요? 이런 정보들이 다 모아지면? 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사실은 이제 질병 연구하는 것이 전쟁터, 이런 전쟁하고도 비교를 간혹 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의사분들도 실제로 그 질병 연구를 하시고 또 질병을 맞서서 싸우고 계신데요. 그래서 마치 의사를 전쟁터에서 직접 전쟁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에 비유한다면, 의생명 과학 분야로 그런 분들이 이제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질병이라는 그 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무기를 만든다든지 머리가 더 좋은 건데 전략을 채운 아닙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의생명과학이라고 하는 분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종사하고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 모든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아픈 분들이 좀 그 줄어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사명감 가지고 연구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인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얻은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가지고 미래에는 헬스 아바타라는 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오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 방향을 지금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웰에이징 메디케어 연구소, 너무 길어서 웰에이징 연구소라고도 하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걸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바타라고 하면 이제 영화 최근에 비교적 그렇게 최근은 아니군요. 1, 2편이 이제 나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화신 이런 것으로 이제 산스크리트어로 이제 아바타라고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 마치 분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걸 잘 아실 텐데요. 그래서 헬스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규정하기로는 이제 디지털화된 아바타, 그 다음에 바이오 아바타 이렇게 두 개를 총칭해서 저희는 이제 헬스 아바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걸 개념하는 것을 저희 연구소의 핵심적인 연구 목표이기도 한데요. 네. 그래서 개인의 여러 가지 정보들을 총합해서 나를 대신할 수 있는 나의 분신과 같은 그런 아바타를 디지털 아바타, 생물학적 바이오 아바타 이렇게 만들어서 그런 질병 연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방하고 치료하고 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에 맞는 아바타가 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여러 집단을 대표하는 아바타가 하나 이렇게 있는 겁니까? 이전까지의 연구라고 한다면 후자 말씀하신 걸로 어떤 전반적인 혹은 평균적인 그런 연구를 해왔다면 지금 말씀드린 헬스 아바타라고 하면 꼭 나를 맞춘 나의 특성을 갖춘 그런 이제 분신 같은 것을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개로 나뉘었네요, 종류가. 디지털 아바타하고 바이오 아바타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네. 저희가 디지털이라고 이제 이 이름을 붙인 건 사실은 그냥 저희가 만든 용어이고요. 저희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저희 연구실에서도 하고 있는 연구 내용인데 이제 디지털이라고 얘기를 하면 말 그대로 디지털화된 정보들, 그러니까 제 유전체 정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매일 생활 습관을 기록하고 혹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스마트워치나 이런 센서 기반의 기기들을 통해서 내 생체 정보들을 이렇게 수집하면 이건 이제 디지털화된 정보가 수집되는 거일 텐데요. 네. 그래서 유전체 정보는 내 설계도, 나를 이제 만들어낸 설계도라고 하면 그 설계도대로 이제 항상 만들어지는 건 아니니까 시공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이제 내 라이프로고 생활 습관에 녹아 있을 텐데요. 그런 디지털화된 정보들을 총합해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 인공지능 AI라고 하는 기술들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적 그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나의 유전 정보, 설계도와 그다음 내가 생활한 습관의 기록들을 바탕으로 나와 유사한 그런 디지털화된 아바타를 만드는 것을 우선 디지털 아바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답변이 좀 길어지는데 바이오 아바타라고 하는 것은 그런 디지털화된 정보가 아니라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이제 나의 분신 같은 건데 요것은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이제 그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는 사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는데 좀 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노벨상을 받은 그 일본의 야마나카 신야라고 하는 이제 교수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역분화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런 기술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대로면 한 번 분화한 세포, 그러니까 뇌가 만들어진 뇌 세포가 어릴 때 뇌로 만들어지면 그 뇌로 만들어진 세포는 다시 다른 세포가 될 수 없는
그런 것이 이제 분화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하도록 한 이제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 혈액으로 제 뇌의 특성을 갖는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다든지 혹은 내 장기, 뭐 심장, 그다음에 내 간 이런 것들을 성질을 모사하는 그런 세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의 토대를 만드셔서 이제 노벨상을 받게 됐는데요. 그래서 바이오 아바타라고 하면 사실은 제 장기를 꺼내서 거기에 뭔가를 테스트해보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특히나 뭐 뇌라든지 이런 거는 너무 불가능한데 제 혈액 이건 되게 쉽게 채취할 수 있는 건데 그걸로부터 완전히 뇌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뇌의 특성을 갖는 저희가 오가노이드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내 뇌세포가 어떤 약물에 잘 반응하는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바이오 아바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상과학 같은 네. 이야기. 네. 이건 신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또 잠시 스쳐 지나가고 가능한 이야기, 그러니까 도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뻗쳐나가면서. 네, 맞습니다. 도전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공상과학 같은 얘기이긴 하나 실제로 특정 분야에서는 임상적으로 그런 유사한 개념이 활용되기도 하는데요. 그게 가장 많이 좀 발전해 있는 분야가 암 관련된 분야입니다. 네. 그래서 암이라고 하면 동일한 암이더라도 암 환자마다 그 특징이 조금씩 상이하고 심지어 동일한 사람 내에서의 암 조직에도 똑같은 암세포지만 그 채취한 암이 똑같은 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약물이 그 암에 잘 들을까, 그리고 암 치료하다 보면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한 기술로 그런 이제 유사한 시도들이 또 되고 있고 한데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공상과학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실제로 일부는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소에서 웰에이징 메디케어 연구소에서도 상당 부분 특정 이제 질병의 포커스에서는 좀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바타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네. 두 종류 중에 하나가 디지털 아바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사람은 아무도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분명히 어딘가는 부족한 면이 있을 거고 그게 질병으로 이제 나타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준점이 있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건강한 유전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이미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 바로 비교가 되는 겁니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특정한 위험 유전 요인 혹은 그런 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비교를 통해서 만들어진 얘기이거든요. 그래서 그 건강한 유전변이다라고 하거나 건강한 정보라고 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어떤 이제 질병 위험이 있는 분 혹은 질병에 걸린 분들이 갖는 특이적인 특징,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해 오던 것이 네. 지금의 그 연구 얘기고요. 답을 하자면 그런 참고할 수 있는 건강한 변이가 있는 거, 그런 참고 되는 정보들이 있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웰 에이징 연구소에서 이제 이런 관련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 바이오 아바타는 네. 조금 아직은 지금 조금 더 진행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제 좀 활용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아바타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 저희가 웰 에이징 연구소뿐만 아니라 저희가 치매 코호트, 가드 코호트라고 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개인 정보로 유전 정보라든지 일부 아주 기초 정보들을 연구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그런 정보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는 지금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이분이 혹시나 치매 혹은 알츠하이머병의 위험 인자들을 좀 갖고 계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미리 예측해서 그분들을 조금 더 빨리 증세가 나타나기 전부터 조금 더 관찰 조금 더 뭐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추적하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추적하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그런 상황을 이제 그런 부분에 지금 저희가 디지털 아바타를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참 많은 정말 너무 필요한 왜냐하면 갈수록 연령대가 높아지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특히나 노인들의 관심 웰 에이징이라고 하는 건강하게 나이 들음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셔서 이런 연구들은 반드시 있어야 될 거고 바로 나에게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아바타가 개인화된 의료에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 건강 데이터 어떻게 관리되고 어떤 기술이 뒷받침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유전체 정보 같은 경우는 개인 정보, 아주 개인 정보고요. 그 개인 식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정보이기 때문에 조심히 다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연구 목적으로서는 지금 그 아무나 접근할 수 없도록 딱 네. 순전히 이제 그 연구자들이 제한된 공간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그 예상하기로는 네. 그 전 세계적인 추세로 보자면 사실은 개인 정보를 그러니까 개인 유전 정보를 휴대폰 같은 데에 가지고 다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암호화하는 기술들,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 유전 정보, 내 개인 유전 변이 정보들을 암호화해서 내가 갖고 있고 특별한 내 인증이 있을 때만 그 예를 들어 지문처럼요. 네. 그래서 내가 인증할 때만 그 정보들이 활용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좋은 것은 지금 예를 들어 병원에 가면 그냥 어디가 아파서 오셨나요? 하면 뭐 몸에 열이 나요. 이렇게 해서 진단하는 그리고 처방을 한다면 그런 내 개인 유전 정보를 바탕으로 하면 이제 어떤 약이 또 좋을지 그다음에 내가 어떤 위험도 있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환자나 이런 분이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전문의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라이프로그 정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데이터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너무 데이터가 커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압축을 시켜야 돼요. 압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정보들을 잘 누적해서 모으고 그게 좀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병원을 가면 내가 설명한 거 말고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뭐 피 검사를 하자, 뭐 기본적인 검사를 하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누적이 돼 있으면 딱 열어서 보여주면 되겠네요. 이게 저예요, 이러고.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 혈액 테스트나 이런 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그 파워풀하면서도 동시에 한계가 있다는 거는 한 순간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건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저희가 그 유동적인 플루이드 흘러가는 디지털 정보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아바타가 우리의 건강관리에 개선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가능할 뿐만 아니라 아주 혁신적으로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가는 곳마다 검사 안 해도 되니까 당연히 의료비도 절감될 거고 그리고 말로 설명 안 해도 되니까 좀 더 정확할 거고 수치로 보여지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내 디지털 아바타를 활용해서 진정한 개인화된 건강관리가 가능해질 날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의 확산을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윤리적인 측면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데이터 활용 내 개인 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될지 모를까 하는 우려가 학계에서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참여하시는 분들에서도 이제 그런 우려를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그런 게 이제 IRB라고 해서 윤리위원회 심의를 항상 받고서 연구가 진행되고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들이 중요한 정보죠. 예, 누구에게는 그냥 괜찮은데 할 수 있지만 나는 내 개인 정보로 너무 싫어,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잘 할 것인가가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잘 활용이 돼야 될 텐데 확실한 것은 사실 저희가 지금 휴대폰으로 어떤 앱을 다운로드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 통신사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이제 개인 정보들이 사실은 익명화 처리돼서 이제 공유되고 그다음에 내 무슨 소비 패턴을 활용한다든지 하는 이런 걸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개인 헬스 정보, 건강 정보도 사실은 이제 그 안전한 규제 내에서 그렇게 이제 활용되고 하면 실제로 굉장히 의료 그 말씀하신 의료비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정말 내가 건강하게 예방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네.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나오면서 그 뒷받침이 못 따라가고 있어서 지금도 법적으로 다 보장이 안 되거든요. 이 의학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나온다면 다 법제화가 돼야 되는, 좀 더 부지런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